시대를 넘어 새 시대로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4월 22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약속했던 시간 9시에 찾아뵙질 못하고 10시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저희 캠프에서 이제 회의가 있는 바람에 그 회의를 참석하느라 부득이하게 김혜승 앵커의 뉴스 사랑방과 좀 순서가 바뀌게 됐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한동훈 이제 저도 이제 후보라고 부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정책 비전 발표가 있었지요. 참 매력적인 공약입니다. 전 국토에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 이 5개의 메가폴리스 전략으로 국토 균형 발전과 함께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오늘 그 8시 반부터 처음으로 우리 선대위 회의가 이제 개최가 됐습니다. 아마 기사로도 접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선대위 회의에는 조경태, 최재형 두 분의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을 비롯해서 그리고 이제 각 위원회를 맡고 있는 이제 현역 의원들을 포함한 그 외에 이제 원외 인사까지 해서 그분들이 이제 다 모였고요. 저 또한 이제 메시지 총괄 본부장으로서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도 상당히 이제 좀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오갔고 앞으로 한동훈 후보가 좀 국민의 마음에 더 이렇게 좀 파고들 수 있도록 그런 좋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전에 이제 발표된 한동훈 후보의 정책 비전 2탄이었죠. 1탄은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였고 2탄이 바로 5개의 서울 5대 메가폴리스 전략인데 자, 여러분 이 비전 발표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네. 스노우님 매력적인 공약이 좋아요. 그리고 한혜경님 매력적인 후보의 매력적인 공약. 네, 그 좋은 반응들이 많은데 우리 또 초롱초롱님은 박통태 국토 5개년이 떠올랐다. 박통태 국토 5개년이 뭐였죠? 이게 박정희 전 대통령 때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연관되어 있는 국토종합계획 5개년은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초롱초롱님 말씀해 주셨는데 자, 사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나이가 아직 젊습니다. 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역사책으로만 배워갔고요. 네, 이제 세심하게까지는 알지 못합니다만은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남상송님, 국민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입니다. 국민만 바라보는 국민바보. 국민바보. 이게 뭔가 이 말 들으니까 좀 가슴이 찡하네요. 국민바보, 국민 대통령 한동훈 지지합니다. 네, 그리고 이무기님. 정책 비전 너무 좋았습니다. 맞아요. 지금 한동훈 후보가 발표하는 정책 비전들이 그 어떤 다른 대선 주자들보다도 현실에서 가장 소구력 있고 또 우리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제일 우수한 정책 공약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와 함께 이 정책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진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명이 넘습니다. 지금 전국에 대한민국에서 정말 내로라 하는 그런 훌륭한 그 전문가들, 교수들을 포함해서 그분들이 다 이제 공약 개발을 매진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한동훈 후보가 생각하는 어떤 미래 비전 그런 것들을 녹여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그 정책 개발이나 공약 점검 회의 같은 거를 한동훈 후보가 직접 주재를 해요. 직접 주재를 하면서 그 어떤 것들이 우리 국민에게 가장 먼저로 다가갈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많은 정책 중에서 우선순위를 따지고 하는데 물론 저도 같이 그 회의체에 참여해서 그 논의를 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정말 국민에게 필요한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국민에게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비전 발표도 2개가 나갔죠. 1탄, 2탄 나갔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보면 여러분이 이제 보시는 게 한동훈의 비전이라 그래서 한동훈의 비전 1탄, 2탄 또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 차이가 있냐면 직접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비전 발표를 하는 거는 좀 큰 거, 그죠? 큰 어떤 규모의 스케일을 자랑하는 정책들을
직접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나가는 한동훈의 비전 1, 2 계속 시리즈가 나옵니다만, 이거는 어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타겟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로 예를 들면 지난번에 1, 2탄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거였죠. 그때 내용이 뭐였습니까? 한동훈의 비전 1탄은 청년들에 한해서 모든 청년들이 주택을 구매할 때 LTV 적용과 취득세를 모두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네, 아주 획기적인 정책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뭐 조카들이나 우리의 동생들이 청년으로서 내 집 마련을 할 때 LTV와 취득세를 전면 폐지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무슨 포퓰리즘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청년층이 속한 어떤 사회적 환경은 부모 세대가 겪었던 것과 많이 달라요. 무엇이 다르냐? 물론 절대적으로는 우리가 빈곤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 세대는 계속 대한민국이 성장해 가던, 고속 성장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죠? 그럼 고속 성장을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월급이 계속 오르고, 그리고 집을 한 채 사놓으면 집값이 저절로 이만큼이 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통계를 찾아보니까 1998년도에 마포역 공덕역 일대 30평 아파트가 2억을 채하지 않았습니다. 1억 8천, 1억 9천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마포 공덕역 일대 30평 아파트 얼마입니까? 20억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당시에 집을 사놓은 우리 부모 세대들은 그만큼 자산이 10배가 늘은 거예요. 물론 이건 지역 편차는 있습니다. 서울이 제일 많이 올랐죠. 그러나 모든 세대를 놓고 보면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우리가 발전을 하고 또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지금보다는 많았어요. 그죠? 리처드 이스털린이라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행복경제학자라는 그 별칭이 붙어 있는데, 이 이스털린의 역설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이스털린이 경제학적으로 정의한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싶은 것과 현재 갖고 있는 것 사이의 격차를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 행복의 어떤 기대치는 어떨 때 커지냐? 앞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 앞으로 나의 미래가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는 확신과 기대가 있을 때 행복도가 높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정말 70년대,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는 어땠어요?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다. 계속 성장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다이나믹 코리아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의 상황은 어때요? 지금 많이 정체돼 있죠. 그리고 작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04%였습니다. 2.04%밖에 안 됐어요. 올해는 뭐 관세 전쟁과 또 비상계엄, 탄핵의 여파로 한 1%대밖에 안 될 거라고 예측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동훈 후보는 공약을 냈죠. 3% 성장률을 달성하겠다. 매년 3% 성장률을 달성해서 2028년까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열겠다. 꼭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얼마 있다가 뻥을 쳤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한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 측의 싱크탱크가 뭐 있지 않습니까? 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재명 대표의 뭐 싱크탱크가 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싱크탱크가 지난주에 뭐라고 발표했냐면 2030년까지 소득 5만 달러 달성하겠다고 했어요. 이거 뻥입니다. 이거 뻥이에요. 이재명 대표의 공약은 가짜 경제입니다. 한동훈 후보는 진짜 경제예요. 자, 여러분 듣기에 2030년까지 5만 달러 달성하겠다고 하는 게 2028년까지 4만 달러 달성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더 귀에 혹하죠. 이왕이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더 많은 거를 얘기하는 게 사람들한테 귀에 들리기는 더 좋습니다. 하지만 지킬 수 있는 공약을 해야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후보는 지킬 수 있는 공약만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정책 비전 발표 오늘 5개의 서울 또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준비되어 있는 많은 공약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한동훈 후보 일정 잠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오늘도 바쁘게 움직입니다. 네, 바쁘게 움직이고 여러 인터뷰도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보면은 5시 30분에 한국교총 방문하는 행사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총이 어떤 곳입니까? 그죠? 전국에 우리 교원들이 한 50만 가까이 됩니다. 많은 숫자죠. 50만 가까이 되는 그 교원들 중에서 교원 단체 중엔 제일 큰 곳이 한국교총입니다. 역사 있고, 그죠? 유서가 깊은 그 한국교총이 제일 큰 단체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정성국 의원이 저하고도 이제 정말 뭐 의형제처럼 매우 친하게 지내는 우리 정성국 의원이 한국교총 회장 출신이에요. 네, 한국교총 회장 출신이고 이제 부산 진구의 이제 국회의원인데 그 정성국 의원이 이렇게 좀 다리를 놔서 한국교총을 오늘 후보가 방문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총은 전국에 있는 50만 가까이 되는 교원 중에서 최대 교원 단체다. 그죠? 최대 교원 단체고,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한민국의 미래에서 교육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요? 왜냐하면 미래 인재를 키워나가는 건데, 그죠?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오늘 교총을 방문해서 어떤 대한민국의 교육,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네.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여러분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제가 힌트만 잠깐 드릴게요. 네, 오늘 한동훈 후보가 교총에 가서 하려는 그 또 논의하려는 주제는 한동훈 후보의 비전이 뭐예요? 성장하는 중산층 시대잖아요. 그죠? 경제적으로는 성장하는 중산층 시대, 미래 대한민국을 교육을 통해서 활짝 열어젖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는지 그 이야기도 오후에 행사에서 여러분도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논평 이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띄워주십시오. 네. 한덕수 총리에 대한 기사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후보의 국민추대위가 곧 출범한다. 손학규 고건 합류가 유력시 된다라고 제목이 돼 있네요. 자, 이 기사 내용에 따르면 10시 30분에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추대위라는 단체가 한덕수 총리의 대선 출마를 요청할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추대위는 대통령 국민후보 추대위위원회가 이제 공식 명칭이고요. 오늘 공식 출범을 합니다. 오늘 공식 출범을 하는데 이 기사에 따르면 이렇게 알려졌어요. 손학규, 고건, 김만복 이런 그 좀 과거에 명망 있었던 분들이 핵심 멤버로 참여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국민추대위가 데일리안이라는 이 언론사의 데일리안인데 데일리안 언론사에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네요. 이게 보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기자회견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보도 자료를 미리 배포를 하고 그래서 단독 기사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이 기사는 데일리안의 단독 기사입니다. 어제 5시 58분에 난 데일리안 단독 기사예요. 보통의 경우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단독 기사를 내는 게 이제 흔치는 않습니다. 흔치는 않은데 아마 어떤 뭐 좀 전략적인 뭐 의도도 있거나 아니면 데일리안 기자가 열심히 취재했거나 뭐 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추대위가 데일리안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보수 이념을 바탕으로 우리 안팎에 몰아친 시련과 갈등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인물로 한덕수 총리를 국민후보로 추천한다. 말이 어렵네요. 이럴 경우에는요. 문장을 좀 짧게 끊었으면 됩니다. 네. 말이 길어지면 우리가 듣는 사람이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그럴 때는 문장을 좀 짧게 끊었으면 훨씬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는 일개 정치인이나 행정가가 아니다. 그죠? 뭐 한덕수 총리가 훌륭한 분이라는 건 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총리가 과연 실제로 출마를 했을 때
했을 때 이재명 후보와의 싸움에서 얼마나 파급력을 보일 것이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없습니다. 그런데 이 추대위에서는 계속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김대중 정부 때는 경제수석이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였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미대사였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였고, 야, 정말 세상에 이렇게 관운을 타고난 분이 또 있을까요? 김대중 정부가 언제입니까? 벌써 김대중 정부가 이제 90년대인데, 김대중 정부면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던 시기예요. 제가 이제 97년도에 이제 수능 시험을 봤거든요. 그래서 98학번인데 저도 기억합니다. 97년도에 이제 김대중 후보, 김종필 후보, 이회창 후보, 김종필 후보는 아니었죠. 김종필은 그때 이제 그 DJ 변합을 했으니까 이회창 후보와 이제 경합을 붙었었죠. 그랬는데 그 90년대 정말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부터 경제수석을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총리와 주미대사를 모두 역임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만 딱 빼고. 정말 대단한 관운을 타고나신 분이에요, 이분은. 그죠? 근데 어떤 자신감과 어떤 믿음 때문인지 이 주변에서 한덕수 총리를 가만두질 않고 있네요. 네. 참, 이 한덕수 총리 본인도 애매모호하게 전략적 모호성을 전략으로 쓰고 계신데, 자, 이러면은 저는 좀 과연 이게 보수와 대한민국의 정치를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미래를 꿈꾸시는 건지 한번 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생각난 김에 말씀드릴게요. 자, 박수영 의원님, 박수영 의원님 50여 명의 의원 명단 공개해 주십시오. 네, 지금 보니까 국민추대위까지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이 분위기를 계속 이렇게 좀 붐업시키고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원외에서도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이 분위기를 타서 박수영 의원님도 혹시 이날 여기 좀 이따 10시 반이라는데 기자회견에 가시는지 모르겠군요. 자, 박수영 의원님 54명의 명단 공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꼭 좀 공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개하시기 전에 54명의 의원들에게 이거 나 공개할 건데 해도 되냐 한 번만 더 물어보시고 확인받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동훈 총리가 과연 대한민국의 이 조기 대선 가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 어떤 의미를 가질지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예, 다음 기사는 정말 기쁜 소식이죠. 네, 한동훈 후보의 후원금이 어떻다? 와, 정말 이건 기록입니다. 기록. 정말 여러분의 힘이었어요. 우리 동료 시민들의 에너지와 기가 모아져서 11시간 만에 한도를 채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빨리 대선 후보가 법정 한도액을 모은 거는 처음이에요. 처음. 네. 그리고 이게 이재명 후보보다도 훨씬 빠른 거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원탑입니다. 극강, 1강, 1극 체제. 경선에서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90%가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 민주당은 이미 이재명으로 단일대가 형성이 됐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아직 경선 단계잖아요. 그죠? 경선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4명 추리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1차 경선 단계예요. 4명 추리지도 못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는 11시간 만에 법정 한도인 29억 4천만 원을 모두 달성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박수 한 번씩 치고 넘어가죠. 자, 마이크부터 이제 살살 할게요. 자, 모두 박수. 자, 실시간 채팅창에도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동훈 후보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9억 4천만 원을 하루 만에 이렇게 모금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네, 대단한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후보의 이 기세를 몰아서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들도 더욱 많이 또 열심히 활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이 뉴스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또 여러 커뮤니티에서도 인증하는 어떤 의견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죄송합니다. 어떤 분이 자기가 제일 막차 탔다고 인증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마감한 게 10시간 55분이니까 이게 아마 시간이 그죠? 54분인가 55분에 끝났는데, 그분이 인증한 걸 보니까 그분이 딱 그 시간에 인증을 금액을 이체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금액이 보통 우리가 하면은 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만 원 단위로 끊어지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나지만 예를 들면 36,433원 이렇게 단자리까지 일자리까지 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도 후원액이 있으니까 그 후원액에 해당하는 것만큼만 아마 들어간 게 아닌가.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이제 마지막 후원자였다, 막차 탔다라고 인증을 한 거 봤는데 저도 되게 인상 깊었고요. 또 그리고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들이 후원을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서 생각날 때마다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또 인상 깊었던 분은 그 어떤 분이 아마 아기가 어린가 봐요. 그래서 뭐 아들한테 아들아 너 어린이날 선물 사주려고 했는데 그 돈으로 후원했다라는 뭐 그런 사진과 함께 이제 그런 카드 같은 것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아드님한테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선물? 한동훈 후보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미래의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 그거를 선물해 주는 것이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자, 그렇게 해서 그 한동훈 후보를 우리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계속해서 우리는 응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해피워크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전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얼마나 저 사진 보면 마음이 훈훈해집니까? 그죠? 마음이 훈훈해지는 사진이에요. 한동훈 후보의 활짝 웃는 표정, 그리고 그 옆에 함께 사진 찍는 시민들의 또 기쁜 모습. 한국일보에서 단독 기사로 어게인 금정, 한동훈의 해피워크, 함께 걸으며 표심 파고들기라는 단독 기사를 썼습니다. 자, 염유섭 기사. 네, 염유섭 기자님이 이 기사를 썼는데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만 알고 계십시오. 비밀입니다. 염유섭 기자님과 제가 어제 한 50분, 50분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피워커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그 자세한 설명이 드디어 오늘 기사로 났습니다. 네, 염희석 기자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잘 이렇게 기사로 엮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동료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염희석 기자님께 응원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설명드렸던 이 해피워커에 대한 기사가 이제 났는데, 이 기사 내용을 좀 쭉 한번 볼게요. 기사를 보면 이거는 기쁜 기사니까 제가 조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3 수험생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험 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또 어떤 외국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번역한 걸 읽어드릴게요. 대통령에 꼭 당선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 우리 해피워크 때 영상이나 사진 보면 외국인하고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 영어로 대화하는 거 나오죠. 네, 한동훈 후보 영어 잘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외국어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네, 고향이 청주고요. 청주 외국어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전공은 영어과였습니다. 청주 외국어 고등학교 영어과를 나와서 저는 대학에서 이제 사회학을 전공했고,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저보다 영어 훨씬 잘합니다. 네, 그래서 이날도 이렇게 영어로 외국인과 대화를 직접 소통을 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사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도 1시간 넘게 걷는다. 유치원생 아이들부터 그들의 부모, 고3 수험생, 지역 어르신,
상인 등 길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스킨십을 나눈다. 지나가던 외국인들도 달려와 덕담을 건네며 휴대폰을 들이미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부산에서는 대학생들과 인생 네컷에서 소나트 포즈로 사진을 찍었다. 이른바 해피워크 선거 전략이다. 그죠? 그리고 어제는 경주 황리단길에서 해피워크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10일에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에는 부산 광안리와 해운대, 대구 수성못, 서문시장 등 계속해서 지금 해피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피워크를 할 수 있는 정치인이 또 있을까요? 그죠?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정치인들이라면 해피워크가 아니라 그냥 걷기입니다. 걷기. 예, 그냥 만보 걷기 뭐 그런 거예요. 왜? 한동훈 후보처럼 사람들이 몰리질 않거든요. 자, 우리 동네 시민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해피워크를 하면 한동훈 후보처럼 그렇게 사람들과 많은 인파를 몰고 다닐 수 있는 정치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있습니까? 그죠? 없죠. 예, 윙와인님 없어요. 이무기님 한동훈 뿐이죠. 송신순 이양자님 없어요. 정선미님 한동훈 뿐. 최성환님 말씀이 재밌네요. 받아주질 않죠. 받아주질 않죠는 뭔가요? 뭐 해피워크를 해도 뭐 시민들이 받아주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서서문암님 그냥 걷기. 맞아요. 그냥 걷기가 될 거예요. 다른 후보들이 하면 못합니다. 해피워크.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이 해피워크를 어떻게 하게 됐는가에 대한 기자의 어떤 설명은 이래요. 지난번 작년에 이제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 때 한동훈 후보가 이제 도보유세, 금정구 도보유세 뭐 이런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거의 한 8km 정도 되는 거리를 4시간 동안 걸었는데 그 당시에 이 금정구 도보유세가 매우 화제가 됐습니다. 매우 화제가 돼가지고 이것이 뉴스에도 나고 또 실제로 금정구청장 당선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건 아마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슈 요 이야기를 소개 한번 드린 적 있죠. 이제 도보유세를 하는데 그 도보유세 하는 사진하고 뭐 이런 기사를 그 당시 한동훈 전 대표가 저는 그 당시 중앙일보 있을 때였고 저한테 하나를 좀 보내줬어요. 보내줘가지고 그 사진을 보면서 이제 다른 영상과 사진 대화 좀 더 찾아보니까 도보유세 하는데 시민들이 너무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얼굴 자체가 웃음이 가득하고 그런 행복한 얼굴을 보면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당시 한동훈 전 대표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거 시민들이 참 너무 좋아하고 행복하다. 이렇게 행복한 모습 이런 걸로 이름을 차라리 지어보는 게 어떠냐 해가지고 나온 게 이제 해피워크입니다. 그래서 그 해피워크가 이번 대선 선거에서도 상당히 핵심적인 전략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동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한동훈이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죠? 시민들과 함께 이제 걸으면서 그 중간중간에 뭐 사진도 찍고 대화도 나누고 또 뭐 간식도 먹고 뭐 지난번에 보니까 치킨도 먹고 또 저번에 서문시장에서는 그 납작만두 사가지고 이렇게 차에서 이렇게 드시면서 그 라방도 했잖아요. 네, 이런 거를 어느 후보가 하겠습니까?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홍준표 후보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버럭버럭하고 다니지 않을까 뭐 그런 상상도 돼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 해피워크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과 접점을 늘리고 있고요. 그것들이 한동훈의 정말 진짜 매력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톡톡이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논평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요. 윤석만평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